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비며 약값도 만만치 않죠. 매일같이 아껴 써도 생활비는 빠듯하고 손주들 용돈 챙겨주기도 걱정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생회복이라는 이름처럼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꼭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뉴스에 잠깐 나오고 인터넷에는 어려운 말들로만 가득하니까 정작 꼭 필요한 어르신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소식이에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기본 15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몇이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기본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고개 갸웃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순자 어르신은 올해 77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죠. 이 어르신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시면 기본 15만 원에 기초수급자 추가금 25만 원이 붙어서 총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순자 어르신의 주소가 강원도 평창처럼 인구 감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었다면요. 2만 원이 더 붙어서 4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만 주는 게 아니라 2차로 한 번 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순자 어르신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라면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2차는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괜찮아요. 신분증 한 장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고 본인 확인만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돼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북 영양군에 사시는 김기섭 어르신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활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고 주소지도 농어촌 지역이에요. 이 경우 기본 15만 원에 차상위계층 추가금 15만 원, 농어촌 지역 추가금 2만 원, 그리고 2차 지급 10만 원이 더해져서 총 4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조건이 복잡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가지 이상 해당되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나를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용어 하나도 없이 진짜 필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예시로 설명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건 꼭 해야겠다 싶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은 잠깐 멈추시고 자녀나 손주분께 보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건을 잘 알면 나도 더 받을 수 있네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말부터 드릴게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15만 원은 받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나이, 소득, 지역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별 조건도 없는데 하셔도 15만 원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추가 금액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일 경우 기본 15만 원, 추가 15만 원 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기본 15만 원 추가 25만 원 총 40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일 경우 여기에 2만 원 추가. 게다가 여기까지가 1차 지급이고요. 2차 지급 때는 다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김춘자 어르신은 올해 75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 주소지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15만 원, 기초수급자 추가 2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추가 2만 원, 마이너스 2차 지급 10만 원 총 52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 지금 속으로 계산기 꺼내셨죠?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계산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한 번 더 다른 예시를 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71세,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있고 도심 지역에 사십니다. 이 경우는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 추가 15만 원, 2차 지급 10만 원 총 40만 원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조건을 잘 파악하면 놓치는 돈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모르겠는데 싶은 분들일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이미 주민센터에 등록돼 있어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추가 금액이 반영되거든요. 혹시 나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다음 차례에서 확인 방법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행복카드 조회 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15만 원 받는다. 조건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은 꼭 확인하셔야 한다. 자녀나 이웃분들도 같이 이 영상을 보게 하시면 어머님, 이거 우리 동네도 해당돼요 하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어떻게 확인하지? 궁금해지셨죠? 걱정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음 차례에서는 본인의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화면에서 눈 떼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나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찬찬히 따라오세요. 먼저, 기본 15만 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그 위에 얹어지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리고 나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농어촌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중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이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된 분, 우선돌봄, 아동보호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등 이런 분들은 보통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해당될까 싶으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가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 민생회복지원금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인가요? 하고 여쭤보면 직원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해당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확인이 돼서 추가 금액이 바로 반영돼요. 예를 들어 경기 시흥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의료급여만 받고 계셨는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급여 하나만 받아도 수급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농어촌 또는 인구감소 지역 확인 방법. 이건 내 주민등록 주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 정선, 영월, 전북, 고창, 무주, 진안, 경북, 봉화, 의성, 군위 등 이 외에도 여러 군,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이 지역이면 2만 원이 자동 추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해당되면 됩니다. 혹시 실제로는 서울에 사시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북 의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럴 경우에도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만 원 추가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해당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싶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주실 겁니다. 또 자녀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앱이나 복지 사이트로 확인 부탁하셔도 좋아요. 정리하자면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소인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추가 금액 받을 자격이 확인됩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 일정, 요일제, 준비물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어디 가서 신청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일정과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청 일정이 정해져 있고 요일제도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차 신청 일정. 신청 시작일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마감일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늦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미루시다가 놓치시는 분들 매년 꼭 계세요. 무조건 이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일제 운영 7월 21일부터 7월 25일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월요일 7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화요일 7월 22일 끝자리 2 또는 7, 수요일 7월 23일 끝자리 3 또는 8, 목요일 7월 24일 끝자리 4 또는 9, 금요일 7월 25일 끝자리 5 또는 0, 주말 7월 26일부터 7월 27일 누구나 신청 가능. 7월 28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하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실제로 사는 곳이 서울이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이면 부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컴퓨터 가능 시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가능.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하시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안전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간단한 위임장,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직원이 안내해주고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등록돼 있어서 그냥 이름, 연락처, 서명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신청 완료 후 보통 며칠 안에 카드나 상품권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직접 수령, 우편 배송 또는 온라인 충전 방식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곧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신청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할게요. 신청 시작일 7월 21일, 첫 주는 요일제 운영, 이후 자유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 9월 12일, 가장 쉬운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도 가능. 꼭 기억하세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급 방식, 즉 어떤 형태로 돈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드디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돈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가장 보편적,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 포인트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선불카드, 가장 쉬운 방법. 신청 시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주민센터에서 며칠 뒤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은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카드에는 지원금이 미리 충전돼 있습니다. 별도의 비밀번호나 등록 과정 없이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대부분의 생활업종,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사용이 쉽고 실물 카드가 손에 잡히니까 믿음도 갑니다.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지역 전용 화폐예요. 카드형, 모바일 앱형, 종이 상품권형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전통시장, 마트, 약국, 병원, 미용실 등 지역 내 가맹점, 장점 지역 경제에 도움되고 일부 지역은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함. 단점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앱이 필요한 경우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나 손주 도움을 받으면 괜찮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께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카드 포인트 지급. 이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원금이 해당 카드의 포인트로 자동 적립.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자동 차감. 별도 수령 절차 없이 간편. 다만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은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카드 명의가 다를 경우 지급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시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받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필요한데 꼭 쓰세요. 병원비, 약값, 식료품, 생필품 등에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 지역 화폐카드 포인트로 지급. 가장 쉬운 방법은 선불카드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사라짐. 백화점 온라인 주류 유흥업종은 사용 제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생각해 두시고 신청할 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시 실수하지 않는 팁, 사기 예방법, 그리고 2차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과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신청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사소한 실수나 사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4가지. 신청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북이면 전북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하면 반려거절 처리됩니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카드 포인트로 받거나 카드사 앱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카드 유효기간 확인하세요. 불안하면 새 카드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나 계정으로 신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조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자녀 카드로 대신 신청하면 탈락됩니다. 꼭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와 휴대폰, 인증서로 신청하세요. 신청 완료 문자를 확인하지 않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스팸함으로 가거나 아예 안 온 경우도 있어요. 문자 못 받으셨으면 주민센터에 꼭 확인 전화해보세요. 나는 신청한 줄 알았는데 접수 안 됐대요 하는 분들 매년 많습니다. 요즘 꼭 조심해야 할 지원금 사기 수법들. 신청 도와드릴게요 하며 신분증 사진 요구 절대 주지 마세요. 정부에서 보낸 문자입니다라며 이상한 링크 클릭 유도 누르면 피싱.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전화 후 인증번호 요구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링크 눌러 확인하세요. 자짜 문자입니다. 정부와 주민센터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신청하는 꿀팁 정리.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자녀나 지인이 신청할 땐 반드시 본인 명의 정보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가 안 왔으면 주민센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모르는 전화,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1차와 2차는 별도 신청입니다. 1차만 하고 다 끝났겠지 하시면 안 돼요. 2차 신청은 9월 22일 시작 예정. 1차 신청자만 자격이 생깁니다. 나는 신청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 싶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하세요.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